뭔가 우리 얘기 같기도 하고 뭔가 저희 뿌이 팬들한테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연인과의 사랑 얘기 같기도 하고 신곡을 그래서 들어주셔야 돼요. 우 나나 Oh baby 우 나나 공연 다니다가 유나가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크게 안 떨어져가지고. 맞아. 약간 롤리는 진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항상 무대에 올라갔어요. 봄에는 롤린, 그리고 여름에는 치맛바람, 가을에는 운전만해, 겨울에는 러브투가 되죠. 오! 맞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을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는 정리 깔끔했다. 부부걸. 모든 K-음악 매력을 다양하게 참견하는 프로그램 K-팝 참참. 안녕하세요. 저는 대중음악 평론가 김도헌입니다. 네, 오늘 저희 K-팝 참참 게스트, 제가 이분들을 만나게 될 줄 몰랐는데요. 제 군 생활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부걸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제 10년 전이죠. 제가 그때 군대에 있었는데 그때 항상 들었던 하이힐과 롤린이 역주행하기 전에 저 항상 부부걸이 TV에 나오다니 하면서 너무나도 봤던 분들인데 이분들을 직접 제가 만나고 있다는 게 아마 저는 그때 당시에 군생을 했던 동기들은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면 절 죽이러 올 수도 있어요. 진짜. 네, 진짜 너무나도 저에게는 정말 이게 정말 촬영 잡히고 나서부터 이게 진짜 실화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부부걸님 컴백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오늘 방송 정말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희도 잘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 모든 춤을 롤리는 시키면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정말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들었고 정말 그런 한번 이거 이거 하셨어. 네, 부부걸 팬분들이 싫어하실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댓글이 있는데요. 아침 먹고 롤린 듣고, 점심 먹고 롤린 듣고, 저녁 먹고 롤린 듣고, 자기 전에 롤린 듣고 이런 댓글이 있었는데 정말 정확했어요. 정말 그때 당시에 누가 온통 너의 생각뿐이야 선창하면 그 다음에 어디서 갑자기 나도 미치겠어 이러면서 다 같이 의자 위에 올라가고 우와.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우와, 영광이. 그 유튜브에서 역주행으로 이제 롤린이 다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영상을 위문열차 생방송으로 군대에서 봤던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참 정말 떨려 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부부걸을 파헤쳐 볼 시간인데요. 이 프로그램 이름이 K-팝 참참이거든요. 참이 매력에 할 때 charm이에요. 그래서 부부걸의 charm을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부부걸의 두 번째 싱글 러브2로 이제 컴백을 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러브2 앨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외워왔어요. 파이팅. 은지한테 한번 맡겨보도록 할까요? 저희 러브투는요, 그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는 곡이고요. 굉장히 좀 경쾌하면서도 애틋한 감성의 약간 댄스팝 장르의 곡이에요. 근데 가사를 또 들어보시면 또 엄청 아련한 느낌도 있고 좋은 노래이니까요. 한 번씩 다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사 내용을 또 들어보시면 두 사람의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을 또 담은 곡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잘했어. 열심히 공부해요, 우리 은지님. 네. 아니, 러브2라는 싱글이 이제 부부걸이라는 이름으로는 발표하는 두 번째 네. 싱글이죠. 원몰 타임이 있었으니까. 이번 앨범 이제 준비하면서 저번 원몰 타임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사실 가장 큰 이슈가 있었어요. 저희한테는 원래는 저희가 4명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싱글 앨범을 내면서 3명으로 다시 재개편이 됐고요. 사실 저희한테는 그게 가장 큰 이슈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이번 앨범에 조금은 부담감도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좀 빈자리도 많이 채우려고 노력을 했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러브2 노래는 한재호, 김승수, 스윗튠의 작품입니다. 정말 K-팝 역사에 수많은 셀 수 없는 명곡을 만든 이 작곡팀인데 처음 이 데모 받아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저희가 이게 곡을 한 가을쯤에 받았나요? 그쵸? 네. 맞아요. 가을에 이걸 딱 듣고 이 노래는 무조건 겨울에 나와야 된다 이 생각도 들었고 이게 되게 멜로디가 되게 서정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되게 뭉클하기도 하고 저를 뭔가 한번 팍 때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그 다음 이후에 가사를 보니까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우리 얘기 같기도 하고 뭔가 저희 뿌이 팬들한테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진짜 연인과의 사랑 얘기 같기도 하고 여러모로 되게 좋았어가지고 아, 이 노래는 진짜 우리가 겨울에 그 우리의 목소리로 정말 잘 불러서 나오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상상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그룹이 브레이브 걸스로 활동했었을 때 냈었던 이전의 곡들을 비교를 해보자면 이번에 냈던 곡이 사실 이전에 비해서는 뭐 비트나 저희가 불렀던 보컬의 뭔가 특성이나 이런 게 조금은 심심할 수 있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의 곡들이 굉장히 좀 자극적인 요소들이 많았던 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또 여름에 저희는 항상 앨범을 생각을 하고 냈었던 그룹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곡을 처음에 데모를 이 곡 말고도 엄청 많은 곡들을 3월부터 계속 받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가을에 이 곡을 딱 듣게 됐는데 저는 처음에 조금 약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 팬분들이나 대중분들이나 또 저희가 3인으로서 새로 딱 처음 나왔을 때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예상하셨던 그런 음악들을 기대하시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좀 했었는데 뭐 계절감 이런 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곡 되게 괜찮을 것 같다,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곡을 정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노래 딱 들었을 때 그 멜로디가 귀에 뭔가 되게 뭔가 마음을 좀 울리는? 뭔가 좀 슬펐어요. 이 노래가 그렇게 슬픈 멜로디가 아니었는데 전 노래 딱 들었을 때 뭔가 슬퍼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슬픈 노래를 하고 싶다. 아니 슬픈 노래라고 하지는 않은데 뭔가 그런 거 슬펐는데? 있잖아요. 그 노래는 그렇지 않은데 들으면 근데 그래서 뭔가 그 안에 이 노래 안에 좀 숨어져 있는 그런 슬픔이 좀 장착되어 있는 노래지 않나. 참이네요, 참. 그러니까 처음에 딱 네. 참이네요. 참이에요. 처음에 딱 참이네. 들었을 때는 멜로디가 먼저 들리고요. 그 다음에 또 들었을 땐 가사가 들리는데 가사가 딱 들리는 순간 저도 이제 은지랑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뭉클함? 이게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가사인 것 같은데 마치 그 가사가 다른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우리의 상황을 좀 묘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뭉클함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더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 노래를 들어보면서 이런 가사들이 제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살짝 긴장되지만 꼭 듣고 싶고 우리 손잡아도 괜찮을 막 이런 가사들이 부부걸이 어떻게 보면 지금 3인조로 새로 시작을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새 회사에서의 첫 맞아요. 출발이기도 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을 굉장히 잘 담고 있는 가사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아까 말씀하신 겨울 감성, 좀 서정적인 슬픈 이런 감정들도 이 노래가 저는 겨울에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이 노래는 겨울에 나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겨울에 나왔어요. 다행이다. 네. 역시 평론가라 다르셔요. 역시 다르셔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극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네. 제가 처음 들었을 때 느낀 점은 보컬의 표현 방식이 조금 달라졌다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정확하세요. 네, 네, 그래서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까지 곡에는 뭔가 저희가 딱 처음에 멜로디를 듣고 비트를 받았을 때 가이드를 들었을 때 그걸 이기고자 하는 목소리로? 네. 어. 뭔가 그거를 거기에 제 목소리가 지면 안 돼. 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프로듀싱 해주시는 작곡가 분들이나 저희 사장님의 스타일도 그러셨고 근데 이번 노래에서는 사실 힘을 많이 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좀 숨소리도 많이 섞어서 그 공기반 소리반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공기를 좀 더 넣었던 것 같아요. 노래 부를 때. 이전에 녹음을 했던 스타일이랑 확실히 다르게 좀 힘을 많이 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좀 섬세함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뭔가 노래를 들었을 때 좀 더 저희의 따뜻한 약간 느낌이 조금 더 나지 않았나. 좀 편안함? 저도 들어보면서 확실히 좀 보컬의 디렉이나 좀 지향하는 방향이 좀 달라졌다. 그리고 부부걸이라는 3인조 부부걸을 좀 많은 대중에게 소개하는 듯한 자, 맞아요, 이제 우리 맞아요. 부부걸이 새롭게 새 출발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수줍은 모습도 있을 것이고 약간 낯설기도 하겠지만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새로 부부걸을 맞이하는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노래가 아닌가. 아니 이거 네. 어떻게 하셨지? 혹시 진짜? 혹시 뭐 저희 저- 회사가 뭐 보낸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 저희 진짜 정확하게 그 의미를 전달하고 싶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팬분들, 뿌이 분들에게 굉장히 또 의미 있는 곡이 되지 않을까 해서 러브2라는 싱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홍보까지.
네. 촬영 시점으로는 이제 곧 컴백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좀 기대되는 부분과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면요? 일단 그냥 제일 기대되는 부분은 저희 팬분들, 오래 기다려주신 팬분들 만나는 게 제일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걱정은. 제가 뭐 걱정이 없는 편이기도 하고 해서 그런지. 저도 이제 팬분들을 만나 뵙는 게 가장 기대가 되고요, 지금. 저희가 2023년도에 One More Time이라는 곡을 내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 저희가 활동한 것도 잘 모르세요. 왜냐면 이전에 브레이브걸스 사실 해체가 아니었고 계약 종료였는데 해체라고 기사가 많이 나서 저는 되게 속상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사가 굉장히 크게 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재결합을 하고 활동을 한 기사들도 별로 없었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 활동을 계기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많은 분들이 부부걸이 아직 활동하는구나. 근데 4명이었는데 3명이 됐네? 이 친구들 괜찮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거든요. 그냥 그 정도만 좀 알아봐 주셨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걱정은 사실 저는 걱정이라기보다 제일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이번 앨범의 활동이. 그러니까 이전에 뭐 데뷔도 했었고 활동도 많이 했었지만 아무래도 이제 멤버 변화가 있었던 것도 있고 저희가 뭐 원치 않았지만 되게 공백기가 길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팬분들이 빨리 행복해하는 모습이 저는 그려지거든요. 그게 좀 기대가 되고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 크게 없어요. 그 전에 활동이 없었을 때도 그래도 공연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3명의 합을 1년 동안 계속 했기 때문에 그만큼 약간 이 러브2라는 노래가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 의미로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네. 부부걸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번 러브2 노래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롤린 그리고 운전만 해 이런 노래들 들어보면은 다 포인트 안무가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도 아까 가오리 춤을 췄죠. 제가 어떤 영상 나와서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만큼 제 몸에도 너무 익숙한 노래고 이번 러브2는 혹시 주목해서 봐야 할 포인트 안무가 어떤 지점이 있을까요? 저희 포인트 안무가 이제 중간에 훅에서 나오는 포인트 안무가 있는데 뭐 한번 보여드릴까요? 5, 6, 7, 8 나나 Oh baby 나나 나나 Oh baby 잘한다! 쉽죠? 쉽죠? 나나 네. 오! 세상에. 근데 쉽죠? 네. 그죠, 따라하기 쉽죠? 좋은데요? 오, 네. 다행이다. 하지만 네 여러분 저는 보지 마시고요. 부부걸님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경력에서 이 노래는 정말 아무래도 가장 의미가 있다. 어떤 노래가 있을지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저한테 인상 깊은 곡은 사실 많은 곡들이 있지만 당연히 롤린이고 그 다음에 사실 전 개인적으로 퀸덤에 나오셔서 하셨던 휘슬이라는 노래 오, 굉장히 진짜 저한테는 기억에 다 많이 들어보셨나 보다. 남아 있거든요. 부부걸이 와, 생각하는 본인들의 노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저의 인생을 조금 바꿔준 롤린이라는 노래가 이제 제일 기억에 남고, 그리고 말씀했었던 것처럼 킹덤에서 저희가 레드선이라는 노래를 불렀었는데 그 노래도 뭔가 모르게 들으면 슬픈 희망 있는 가사들이고 멜로디들인데 막상 이렇게 들으면 뭔가 눈물이 나요. 그 레드선이라는 노래도.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조금 인상 깊은 노래가 레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은지랑 좀 비슷한 게 저희가 지금까지 냈던 노래 가사들을 보시면 팬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 이렇게 어디 차이거나 짝사랑하거나 되게 슬픈 이별 가사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노래는 아무리 밝은 분위기에 막 즐거운 멜로디지만 가사만 보면 되게 슬픈 노래들이 많은데 유일하게 저희가 생각했을 때 레드선이라는 곡의 가사가 되게 희망차고 힘을 줄 수 있는 가사였다고 저도 생각이 들어서 그걸 부를 때도 저도 약간 기분이 너무 힘이 생기고요. 우리 공연할 때도 거의 마지막 곡으로 좀 많이 쓰기도 해요. 그래서 레드선이라는 곡 저희가 가장 힘든 시기에 앨범 냈던 게 운전만 해라는 곡이었거든요. 근데 그 곡도 3년 5개월이라는 공백기를 깨고 나온 노래였어요. 그리고 그 노래가 나오기까지 진짜 멤버들 간에 그런 게 너무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거를 이겨내고 나온 곡이어서 롤린이 뭐 저에게 인생 곡이긴 하지만 운전만 해는 좀 더 다른 의미로 더 크게
임팩트가 있는 곡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도 부브걸의 이제 역사, 그러니까 부브걸이 걸어온 길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결코 쉽지 않았거든요. 그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 롤린이라는 노래가 다시 역주행됐을 때도 많은 분들이 놀라시고 또 많이 환영해 주셨던 것 같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 노래가 역주행을 한다 그래서 나 이거 군대에서 3, 4년 전에 들었던 건데. 엄청 듣고 모두가 따라했던 노래라서 그냥 군 내부에서만 소비된 노래인 줄 알았는데 롤린이 처음부터 그런 여름 청량 컨셉으로 나온 노래가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때 뱀파이어 컨셉이었고 모든 걸 이제 예, 맞아요. 굉장히 다크한 맞아요. 컨셉트로 처음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폭발적인 라이브에서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사랑을 받게 된 노래니까 저는 그래서 그 롤링 그 다음에 나왔던 운전만 해도 그렇고 그 이후에 나왔던 애프터 라이드 술버릇? 네, 술버릇. 네. 네, 그 노래도 진짜 있고. 다 하시네요. 그 다음에 이제 땡큐란 노래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어쨌든 부부걸이 걸어왔던 어떤 네. 과거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를 가능하게 했던 많은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고 뭔가 그러면서도 힘든 순간들을 멤버분들께서 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버텨왔던 시간을 좀 담아내는 것 같아서 팬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음악을 들으면서 뭉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말을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혹시 보이세요? 보이신 것 보이신 것 같은데. 같은데? 뭐 너무 제 잘해주셔서. 기억 속 한켠에서는 사실 언제나 부부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걸의 음악은 항상 좀 경쾌한 어쨌든 댄스업을 한 팝 음악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시면서 부부걸 음악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매력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는 그래도 뭔가 다양하게 좀 어울리는 그룹이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물론 이렇게 겨울에 앨범 낸 건 처음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겨울에도 뭔가 저희한테 따뜻한 느낌이 조금 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또 많은 대중분들이 저희는 여름에 이제 썸머퀸 같은 느낌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니까 뭔가 여름에도 잘 어울리고 겨울에도 또 잘 어울리는 그렇게 다양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룹이 저희의 매력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봄도 어울리고 가을도 어울리나요? 그럼요. 사계절이 오. 모두 다 잘 어울리는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매력적이네요. 그 롤린이 사실 봄에 나온 노래예요. 맞아요. 네. 네. 3월에 나온 노래여가지고 뭔가 저는 봄에는 롤린, 그리고 여름에는 치맛바람, 그리고 가을에는 운전만해, 그리고 겨울에는 러브투가 되지 오!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계절을 사계절을 찾았다. 이렇게 완성시킬 수 있는 정리 깔끔했다. 부부걸. 이번 노래로 사계절이 완성이 돼버렸네요. 네, 맞습니다. 완성이 됐어, 이제? 네. 좋다. 부부걸의 노래를 들으면서 제 멤버분들이 확실히 좀 시원시원하게 좀 내지르고 뭔가 강하게 표현하려는 인상이 있었거든요. 그게 약간 깨어지고 좀 긍정적으로 깨어진 게 전 러브투 이번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 부부걸의 멤버분들의 음색이나 아니면은 멤버들이 가지는 보컬의 호흡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은지님이 뭔가 좀 운을 띄우고 유나님이 어느 정도 완급 조절을 하고 이제 민영님이 하이라이트 부분을 맡는 이런 구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보컬적인 매력이나 아니면은 구조를 잘 느낄 수 있는 곡이 있다면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그럼 롤린인 것 같은데? 저는 러브투라고 생각합니다. 러브투. 네. 네. 무조건 러브트야. 신곡. 네. 네. 신곡을 그래서 들어주셔야 돼요. 완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네. 은지님은 러브투 추천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온 앨범 말고도 뭐 가이드 보컬 녹음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았던 노래들도 되게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나오지 못해서 아쉬운 곡들도 사실 지금 기억이 나지만 저희 각자의 그런 역할이나 포지션에 딱 맞는 노래라고 생각하면 저도 일단은 롤린이 가장 그게 딱 느껴지는 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팬분들이 헬프미라는 곡을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라이브 하기 굉장히 힘들 정도의 사실 엄청 고음역대의 노래거든요. 저한테도 있어서도. 그 노래를 팬분들이 되게 좋아해 맞아요. 주시더라고요. 근데 하이힐이라는 곡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고. 하이힐 저도 많이 들었어요. 네. 군무대에서. 네, 롤린이 나오기 전에는 하이힐이 맞아요. 네, 활동을 활발하게 맞아요, 하셨어요. 맞아요. 롤린이 사실 그런 점 때문에 뜬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 멤버마다 확실한 킬링 파트가 있었고 그 보컬의 색이 확실히 음악만 들어도 구분이 되는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멤버분들이 과거에 또 막 왕눈좌, 또 내보조 막 이런 이야기도 별명도 팬분들이 많이 붙여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헬프미가 라이브에서 정말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멤버들이 꼽으시는 라이브하기 가장 어려운 뭐가 있을까요? 저 헬품인 것 같아요. 헬프미? 헬품이는 처음에 시작부터가 엄청 높아서 네. 그때가 저희가 그냥 싱글로 나왔대요. 디지털 앨범으로.
그래서 제가 만약 라이브를 한다면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높았어요. 높은 도입부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더 클라이막스를 가려고 하니까 네. 되게 힘들었던 곡이에요, 녹음할 때도. 그럼 반대로 안무가 가장 힘든 곡은 뭐가 있을까요? 하이힐 안무 맞아요, 하이힐도. 연습하면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네, 왜냐면 저희가 그 스텔레토 힐을 신고 춤을 추거든요. 근데 엄청 점프하시잖아요. 네, 그거 신고 이제 점프를 하다 보니까 그때 연습하면서, 발이 진짜 네. 물집 잡히고 엄청 아.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도 롤링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은 안전을 위해서 의자에 올라가지 않는데 이전에 딱 처음 나왔을 때는 저희가 의자에 딱 올라가서 이렇게 춤을 췄는데 와. 심지어 저는 그 훅 부분에 뒤로 뒷걸음질을 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되게 무서웠어요, 늘 항상. 생각해보니까 롤린이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의자 위에 올라가서 맞아요. 춤추고 또 의자에서 앉잖아요. 맞아요. 근데 의자가 좀 작잖아요. 맞아요. 힐도 신고 막. 생각해보니까 하이힐보다 더 어려운 어, 안무가 롤린이 롤린이었네요. 약간 롤리는 진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항상 무대에 올라갔어요. 떨어지면 이제 끝이야. 무서웠어요. 약간 뭐 사고 나신 적은 네. 없어요? 뭐 연습하시거나. 공연 다니다가 유나가 한번 떨어진 적 있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아찔했던 적이 한 번 있었어요. 크게 아무튼 떨어져가지고. 맞아. 그래서 그때 이후로 조금 이거를 좀 안무를 좀 맞아. 수정을 봐야겠다. 뭐 제자리에서 해도 신나니까. 맞아요. 여러분. 네. 아직도 기억하시죠? 이거? 네. 근데 저는 또 막 입을 크게 벌리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벌레도 진짜 많이 먹고. 단백질 섭취죠. 눈에도 들어간 적도 네. 있어요, 벌레. 케팝 참참! 참참. 케팝 참참! 참참. 개밥 나세요! 참참에서. 케팝 참참. 케팝 참참. 대박! 나세요.